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바로 XRP 코인입니다. 자,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자, 관세 부분이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오면서, 자, 기관의 투자 자금이 29억 달러가 이탈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 근데 니플과 수위는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킨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하나씩 시행이 되면서 관세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안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SEC가 코인 시장의 압박을 풀고 있고, 또 한번 7일 날짜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비축 자산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까, 그 부분들을 먼저 우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기관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다시 니플과 수위는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고래들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이 XRP 니플 코인의 3달러를 돌파를 실패하면서 고래 매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지만, 방금 전 뉴스에서는 XRP 코인에 유입되고 있는 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고래들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전략적인 비축 자산,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 비축 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제는 코인을 달러처럼 기축통화국인 미국 자체가 코인을 사서 팔지 않겠다,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겠다 라는 부분은, 미국이 비축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미국과의 수출과 수입을 하는 동맹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코인을 동일하게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곧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 자산 때문에 상승했다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트럼프가 흔들고 있는 코인판이다 라고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공약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좋겠죠. 관세라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서 올라와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도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코인의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 부분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코인판, 코인 시장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니플, XRP 코인 얼마입니까? 3,500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제가 이 차트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지난 12월 달에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재차 올려놨던 단가가 바로 3,500원 이상입니다. 지금 3,500원대 이상을 어떻게 지지받을까?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은 4,000원대를 안착시키는 거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XRP 코인의 고래가 엄청난 매집량을 갖고 있는 부분처럼 고래들도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 지난 12월 달 이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죠. 고래가 대표적으로 손바뀜했던 부분이 바로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뉴스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래가 1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냥 팔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결되려면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조의 니플을 매도하고 1조의 니플을 매수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엄청난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게 과연 개인일 것인가? 개인일 확률은 굉장히 적죠.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던 하루였지만
3,000원대 이탈했다가 다시 3,500원대 위로 올려놓으면서 끝났다.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이 고래가 손바뀜이 나오면서 흔들림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매도했던 것은 단순한 개인들의 물량일 뿐, 고래들은 새로운 고래가 손 바꿔서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 우리가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 자, 블록 딜,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거니까 1조 매수할 사람 하고 찾은 다음에 거래가 이뤄지는 게 바로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코인, 그러면 XRP 코인이 고래들이 손바뀜할 정도로 그 정도의 모멘텀이 강력한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차트가 이뻐서 매수한다. 이거 아니죠.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바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알고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드는 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상승 모멘텀 CBDC.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CBDC, 니플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니플과 손을 맞잡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CBDC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달러인 안전자산과 1대1로 연동되니까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사용해야지만 강력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죠. 근데 최근 들어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달러를 이제는 이용 안 하겠다,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 그리고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거기에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연동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꼭 잡아놔야 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매번 영상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영상 댓글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당연합니다. XRP 니플 코인이 갑자기 밈 코인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제는 플랫폼만 만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메타버스만 이용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지금까지도 1,000원대 밑에서도 이러한 변동성은 전혀 없었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주식이랑 똑같으시면 주식의 종목의 리포트 자료가 나오죠. 그 리포트는 얼마 만에 나옵니까? 매번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한 번 리포트가 나오거나 2년에 한 번, 정말 빨라봐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모멘텀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다른 사업 분야로 바꿨다.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똑같이, 모멘텀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들 갈망하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비축자산 관련해서 이제 3월 7일 날짜, 이제는 확정 날짜가 나왔습니다. 3월 7일 날 백악관 썸밋을 통해서 이제는 비축자산의 그 본체가 나올 예정인데, 그 부분이 있기 전에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고래가 손바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그들의 전통적인 매입 방법이죠.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 자료들을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 링크도 같이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하셔도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폐 시장 4%대의 하락을 갖고 오고 있다. 이게 지난 2월 28일 날 났던 뉴스거든요. 관세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았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그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도 공약들을 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소화하는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SEC가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했던 부분들, SEC가 소송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다 없애고 있죠. 마지막 관문인 XRP, 니플 코인 또한 항소를 언제 해소할 거냐? 근데 그 전에 토레스 판사가 1차적으로 판결한 내용이 있죠. XRP가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 때문에 SEC 쪽에서 항소를 취하기 전에 IPO, 그러니까 취하게 되면 곧바로 IPO와 ETF가 수면 위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증권성 여부를 아예 해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는 어때요?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시선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충분한 변동성, 충분한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것 또한 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채까지 이제는 XRP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 니플에 관련해서 기관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죠. 스테이블 코인 또한 기관용으로 만들었고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니플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간다. 우리가 국가 간의 결제, 국가 간의 자금 이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죠. 근데 이 스위프트 대신 니플을 이용한다면 보다 더 빠른 시간, 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들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때 XRP 코인을 꼭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제 시스템에서 XRP를 이용하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과 니플은 밀접하게 연결관계를 갖고 있고 그 부분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기관들의 디파이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 니플 레저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게 얼마 시장의 규모입니까? 30조 달러예요. 30조 원도 아니고 30조 달러의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XRP 리플이라는 거. 여기서 보시면 규제의 준수는 강화하고 토큰화 기능은 확대하면서 30조 달러의 RWA 시장을 노린다. 여기서 말한 RWA는 뭡니까?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이죠. 근데 가상자산과 실물 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결제안을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말 더 많아졌고 그 부분을 필두적으로 기관들의 대상으로 설계하고 있는 니플, XRP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어제 날짜에 하방 압박을 받았으니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도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모두 하락 마감했죠. 물론 상승 시작했다가 하락 마감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관세 부분이었어요. 자, 제가 관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세라는 게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건들 확률도 매우 높고 이렇게 관세가 올라간다면 미국 기관들, 미국 기업들 또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미국 기업들은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원자재라든지 재료라든지 1차 제조 국가들의 관세가 올라간다면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 여파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 자체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안 좋죠. 0.45, 나스닥은 2.78, S&P 500은 1.59%나 하락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관세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부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관세가 얼만큼 부과될 것이다. 관세 얼만큼 부과할 거니까 큰일 났다. 이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선반영을 했다. 이미 시장은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계속 하락할까요? 안 그래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조점은 악재성 이벤트가 호재성 이벤트로 바뀌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을 때 시장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주식 거래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기 때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도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앞으로 기대감 정말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XRP 코인은 여기에 걸맞게 기관들의 움직임, 모든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알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가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왜 하필 XRP 코인을 글로벌 9대 은행이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말 그대로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플을 꼭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겠죠. 3달러도 못 갔는데 50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50달러까지 직행한다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글로벌 9대 은행이 XRP 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을까? 자, 이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죠? 니플, 미국의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연계됐다는 건 니플 미국 연준과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이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한다.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에 참여하는 곳에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다. 그래서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많은 기관과 은행들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XRP 코인을 글로벌 9대 은행들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XRP 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간 단가냐? 한번 보시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월봉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난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24년도, 25년도 현재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어때요? 이 21년도에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교체의 기대감 때문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 어땠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4년 동안 이어졌어요.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얘네가 증권위원회죠.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안 되니까 너희들 판매 방식이 잘못됐다. 그 부분으로 우리는 소송할 거야. 이 부분 때문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해소가 됐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SEC 위원장은 잘라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SEC가 압박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면서 가상자산의 시장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상승력 엄청 높죠. 근데 이게 끝났습니까? 이제 7일 날짜로 백악관 서밋을 발표하면서 이제 비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전에 SEC는 먼저 항소했던 소송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다 취하하고 있죠. 거기에서 XRP까지도 완벽하게 취하가 된다. 법적으로도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는 XRP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대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도 같이 받아보시면 더욱 좋겠죠. 이 모든 부분들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자료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 자료 그대로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료만 보면 잘 모르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들 하실 겁니다. XRP 코인 그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한데 왜 안 올라갈까?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매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저점 매집 구간을 갖고 가고 있는 고래들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자, 어떤 겁니까? 비트코인형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일까?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펀드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자금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엄청나게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다시 저점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자, 보시면 이 노림수가 어떤 거냐? 비트코인형물 ETF의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든다. 최저가를 만든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그들의 매집하는 단가를 직접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단기간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거. 제가 지난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일치하죠. 왜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이 올라간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어때요? 이 자신감 때문에 매도할 사람이 있을까? 매도 안 하죠. 개인들이 매도 안 한다면 고래드가 어떻게 매집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어때요? 상승력 하락, 상승력 하락, 상승력 하락, 이 모든 부분을 만들면서 재차 끌어올렸던 게 바로 12월 달 내내 3,500원 이상을 못 뚫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1월 달 들어와서 3,500원, 4,000원, 5,000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다시 또 올렸고, 다시 또 내려왔고, 다시 또 올렸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어때요?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여기 이 시점에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다. 매집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 들어온다. 아니죠.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오겠죠. 이 부분을 고래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또 한 번 속으면 안 되겠죠. 제가 속는다,
안 속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차트를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보일 텐데 1000원대 라인에서 어땠습니까? 1달러 돌파했을 때 1달러 돌파했을 때 이제 끝났다.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00원대도 매도했던 분들 있을 거죠.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물론 현재 시점에 5000원에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매도했던 분들이 단가가 너무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다 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요만큼 또 한 번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땐 또 한 번의 후회가 있겠죠. 지난 1,500원대 매도했던 분들, 3,000원대 매도했던 분들이 후회를 하신 것처럼 이러한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아예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차익 시장 물량은 나와야 되겠죠.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우리 수익권 챙기는 거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것이냐.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단순히 기본적 분석, 무조건 니프는 올라갈 거니까 그냥 들고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수익 챙기는 거 아닙니다. 수익을 챙기는 건 현금을 확보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지.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면서 들고 가야 되지. 그냥 매수했다가 쭉 들고 간다. 그러면 이 험난한 박스권, 험난한 조정 구간 어떻게 다 견딥니까? 못 견디죠.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XRP 코인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XRP 코인의 모멘텀을 보고 고래들의 움직임, 지난 상승력의 계단식으로 올라왔을 때 엄청난 매집 물량은 지금도 여전히 이탈 물량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 고래들 또한 매도를 안 하는데 흔들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개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코인 분명히 힘든 코인 맞습니다. 차트도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XRP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변동된 내역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변동성에서도 박스권을 만들면서도 우린 여기에서 확실한 매매의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 비중 관리의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 부분들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권을 더욱더 큰 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시장을 절대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공약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지쳐서 매도한다, 힘들어서 매도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큰 수익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 관리,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한꺼번에 같이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